드라마 많이 보지 않지만 그런 장면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쪽에서 하겠죠. 갑자기 뭐 증인을 요청하고 뭐한 요청한다고 뒤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재정 증인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이다 하면은 재정 증인에 대해서 그 재판정에 출석해 있는 증인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이유가 근데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재정 증인을 갖다 반드시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 증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검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진술을 하거나 또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이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증인에 대해서 정의신문을 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게 인정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정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재정 증인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술을 이렇게 했으면은 그 반대되는 증인이 누구다. 다음 기일에 그 증인을 갖다 불러서 정의신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드라마다 보니까 그 자리에 놓아야 되죠. 그래야 그 한 해에 다 끝을 보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에서는 보통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재판을 한 달마다 한 번씩 열기 때문에 네. 오늘 재판을 하면은 한 달 후에 다음 똑같은 사건의 재판을 그렇게 보통 열기 때문에 그 한 달은 원래 정해져 있는 기간.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4주에서 한 6주 그 정도 후로 재판을 통상 잡고,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정말 중대한 사건은 매일 재판을 열기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5번씩.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써있기는 매일 재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연이어서 계속 하라고. 법의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정 숫자에 대비해서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이어서 재판을 연다면 아마 내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서 내 순서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여러 개의 사건을 집어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법정에 가보시면 한 개 사건을 진행하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못해요. 5분에서 10분? 그게 대부분 90% 이상의 사건. 물론 중요한 사건은 뭐 10분, 20분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 뭐 1시간씩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재판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론에서 주목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자들이 그 법정에 많이 앉아 있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은 제가 보니까 그 정의신문이 아니더라도 보통은 검사랑 변호인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법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할 겁니다. 그 재판부에는 사건을 갖다가 그 사건만 할 수 있도록 많은 사건들을 갖다 좀 그 재판부에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배당을 좀 덜 하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겠죠. 뭐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결국 뭐 어떤 제 입증이 되면 이렇게 처분 판결? 선고, 판결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주고받고, 보통은 그 피고인이 공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은 정인신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최소한 2, 3회 정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인신문을 했으면은 당연히 변호인도 자기한테 유리한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또 진술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일이 있으면 검사가 또 정인을 갖다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금융 자료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지금 재판 단계에서는 우리가 공판이라 하는데,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도 그 금융 자료를 갖다가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조회하냐면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예를 들면은 신한은행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금융 자료를 갖다 보고 싶다 하면은 거기다 보내면은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법원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중에서 검사가 낸 자료하고 다르게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는 시간이 보통 한 달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연속해서 하고 싶어도 사실은 뭐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사실 뭐 할 게 없잖아요. 검사나 변호인이 그냥 출석했다가 지난 기일하고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그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됐다라고 하면은 판사가 검사나 변호인 측에다가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다가 뭐 추가로 더 하실 거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가 없다. 이제 판결 선고만 받으면 되겠다고 하면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하면은 최종적으로 검사에게 구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절도 같으면은 3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그게 구형 절차라 하는데요. 피고인 측이 먼저 변호인 의견 진술하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변호인은 공사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피고인은 절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혹시라도 절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시더라도 또 피고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형을 선고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봤을 때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호소를 하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최후 또 진술을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 쭉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또 지나서 선고기일을 이제 잡으면 그때 선고를 하게 되죠. 그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하지 않고요, 피고인만 출석하고 또는 검사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이거는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 생각하면은 피고인에게 1년을 선고한다 이러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또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고, 또 피고인이 도망갈 사항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합의나 있는 걸 갖다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고 일단 항소심을 갖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사 절차는 진행되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1회 또는 2회 만에 다 끝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급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지 않고 대부분은 한 계절 안에 재판이 시작했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는 한 달 안에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거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틱하게 또 이렇게 시간이 되게 또 진행이 또 속도가 빨라야 또 보는 신청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몰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형이 되든 뭐 1년 뭐 판결 딱 나면은 네. 법정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 구속 시키면 바로 법정 구속 시키다 하면은 아예 불러놔요 미리.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중앙지법 같으면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구치소에 교정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법원에서 미리 이제 전화를 해놓는 거죠. 법정 구속 시킬 테니까 오가 있으라고. 그리고 그냥 교정 공무원들이 데리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 받아가지고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이제 사복에서 이제 구치소복으로 갈아입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있는 것도 다 반납하고. 재밌는 거는 이제 자기 차 딱 타고 이제 중앙지법에 주차해놨다가 이제 차하고 다 자기 지인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힌트를 주기도 하는데요. 재판장이 정리 잘하고 오시라고 힌트를 주기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재판장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니까 나와서 그냥 구속되면 충격을 많이 받죠. 자기 차로 왔다가 어쨌든 법무부 차를 타고 가니까 충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뭐 피고인들 중에서는 뭐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뭐 아기가 어리거나 자기가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뭐 구속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상황이 다 여러 가지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